자, 6페이지 피도록 하실 거고요. 저랑 같이 16번에서부터 20번에 해당하는 지문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억에 마르크스가 등장합니다.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뭐랑 뭐로 나누었냐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두 개 사이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저는 이렇게 네모 또는 세모로 표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 공통점이랑 차이점은 뭐지? 이런 걸 고민하게끔 표시를 한 겁니다. 밑으로 가보실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뭐에 의해 결정된다?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왜냐? 사용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저한테 연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는요, 시장에서 연필을 1,0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얘들아, 내가 연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뭐예요? 글씨를 쓸 수 있다라는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가치는 이 연필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나는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글을 쓴다는 게 바로 뭐? 연필의 기능적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으로 볼게요. 교환 가치는 뭐냐?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야. 아까 전에 제가 연필 1,000원에 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연필의 교환 가치는 뭐가 되는 거야? 1,000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래. 이 말을 해석하는 게 좀 중요했습니다. 얘들아, 유용성이라는 게 뭘까요? 얼마나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죠. 이용에 대한 거야. 기능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란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지? 라는 뜻입니다. 사용에 대한 이익이죠. 아까 연필로 얘기했었을 때 연필을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아, 이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요. 사용 가치일까요? 교환 가치일까요? 사용 가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어때요? 고정적입니다.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용 가치는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마르크스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경제적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으니 여기 체크.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바로 교환 가치죠. 그럼 물어볼 거예요. 자, 사용 가치는 고정적인가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입니다. 그죠? 자, 교환 가치는요, 유동적인가요? 네. 교환 가치는 어떠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한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 위에서 얘기한 기억 마르크스가 되겠죠. 자, 그는 사물의 거래 가격은, 얘들아, 거래 가격은 뭐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 뭘까요? 무슨 가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야? 교환 가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물의 거래 가격 세모라고 체크해 주세요. 자, 이 교환 가치는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건 뭐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교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바로 무엇이다? 생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생산에 종속되었습니다. 종속되다 무슨 뜻일까요?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산에 소비가 묶여있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주도적인 거야? 생산이 훨씬 더 주도적인 거고 소비는 생산을 뒤따라다니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마르크스는 소비의 자율성이 있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지금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우린 무슨 생각해야 돼? 아, 마르크스랑 보들리아르 사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보드리아르는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합니다. 얘들아,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문장,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건 기억과 니은 사이의 공통점인가요? 차이점인가요?
차이점이에요. 자, 마르크스는 뭐라고 봤어? 교환 가치가 경제적 가치인데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사이의 차이점. 자, 이어서 갈게요.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우위의 사회입니다. 얘들아, 요것도 뭘까? 공통점일까요? 차이점일까요? 차이점입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마르크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생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드리아르는 뭐가 중요하다?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 둘 사이의 차이점 확인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사용 가치는 사용 가치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사용 가치는 사용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사용 가치에 대한 용어도 다르네요. 마르크스는 이 사용 가치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기호가 가지는 기호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1문단과 2문단 읽어봤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우리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야 되잖아. 자, 여기 빈칸에다가 잠깐 여러분 표 만들어 보시고 저랑 같이 1문단, 2문단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크스는 기억, 그리고 보드리아르는 니은이라고 하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환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보드리아르는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말하는 사용 가치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그 사용 가치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이때 말하는 사용 가치는 바로 기호 가치를 의미하죠. 이 내용은 이 문단의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르크스는 소비와 생산 중에서 소비는 생산에게 묶여 있다,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보드리아르는요, 무엇이 더 우위에 있다, 소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제 사용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기억은 사용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상품의 유용성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니은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니은은 욕망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16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번에 1번인데요. 기억에 대한 겁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것이죠. 소비가 생산에 종속된다. 이 말 맞나요? 맞는 말입니다. 소비가 생산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동일하다. 같다라고 얘기했나요?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가 않네요. 2번입니다. 기억에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 이건 바로 뭐였죠? 이게 바로 사용 가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용 가치는 어때요? 고정적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 자, 지금 마르크스는요, 자본주의 사회가 소비 우위의 사회다, 생산 우위의 사회다, 무엇이 더 위에 있다? 제가 드렸던 표 보시면 되죠. 생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볼 거예요. 자, 이제 니은입니다. 보드리아르죠. 소비자에게 소비의 자율성이 존재하므로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를 결정한다. 자, 교환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보드리아르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그려드렸던 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실 거예요. 개인에게 욕구가 강제되므로 이건 조금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4번과 5번은 조금 뒤에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제 3문단으로 가실 건데요. 지금 아까 전에요. 보드리아르가 기호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기호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자, 기호의 개념이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기호는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됩니다. 그럼 기표는 무엇이냐?
문자나 음성과 같이 감각으로 지각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문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은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 얘들아. 바꿔서 썼네. 문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청각입니다. 따라서 이 시각과 청각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기표, 즉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구체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표는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미의 내용인 기의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의미라고 하는 건 내가 만지거나 먹거나 또는 잡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우정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라는 것은 얘들아,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기표는 어떤 성격? 추상적인 성격. 미안해, 구체적인 성격. 반면에 기의는 어떤 성격?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죠? 자, 이어서 갈게요. 그런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다.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뒤에 남성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얘들아, 이 문자는 대표적인 뭐예요? 위에 써 있었어요. 바로 기표에 해당합니다. 근데 남성이라고 하는 이 기표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여성이라고 하는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즉 다른 관계 속에서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사과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요. 자, 그런데 미국어로는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부르죠. 얘들아, 지금요, 사과라는 말이나 애플이라고 하는 말은 대표적인 기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미하는 어떤 사과나무의 열매는 바로 기의인 거죠. 만약에 이 기표가 기의랑 반드시 연결되는 관계였다면 하나의 기의에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자밖에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의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반드시 1대1로 무조건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미가 정해질 수 있는 자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 관계는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뭐예요? 기호들끼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우리 17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1번. 자, 기표로서의 추상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제가 아까 전에 기표에다가 뭐라고 적어드렸어요? 보이시나요? 시각이나 청각처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기표는 어떤 성격을 가져요?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아, 요거 추상성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돼? 구체성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얘들아, 제가 아까 전에 기의에 대해선 뭐라고 써드렸어요? 의미, 머릿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추상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기의는요, 구체성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요? 추상성을 갖겠네요. 얘들아,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잘 보세요. 지금 얘랑 얘를 뭐 한 거예요? 서로 바꿔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교육청이나 또는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단어의 위치를 바꿔치어서 오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얘들아, 1번은요 바로 틀려버렸네요. 그죠?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물과 그것이 상징하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는,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회적으로 약속한 표현이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따라서 이 얘기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의적이다, 맞는 말이죠. 3번입니다. 사물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들끼리의 관계를 통해, 이게 바로 뭐예요? 기호 간의
관계를 통해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기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기호들끼리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17번에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A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드리아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원인인 거죠. 그 결과 소비자는 기호 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합니다. 아까 기호 가치라고 했던 건 뭐였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 욕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는 넘쳐나거든요. 그러니 이제 사물 자체가 주는 유용성, 이게 바로 뭐였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용 가치가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사용 가치는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할 수 없고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그 상품이 의미하는 의미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즉, 어차피 시장에 나가면 다양한 물건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를 구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 그 물건이 주는 이미지, 그 물건이 주는 품격 또는 가치, 이런 게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고 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상징을 얻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산대요. 왜? 필요가 아니라 어떠한 상징을 사고 싶어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의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욕망하는 거예요? 나는 물건을 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 표현하고 내가 소비하는 물건을 통해서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의 원인은 사물이 보여주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자, 그럼 우리 A에 대한 내용 읽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면 좋아요? A의 문제를 이해한 걸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비는 사물이라는 기호를 통해 상징을 얻는 행위이다. 어디에 있었죠?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체크.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무엇을 상징을 얻기 위해 소비합니다. 나왔죠? 또 소비의 원인은 사물이 상징하는 지위를 욕구하는 겁니다. 즉 상징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을 통해서 17번에 4번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17번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가치는 사물의 기의와 욕구와 관련되어 있지 사물의 기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사물의 기의는 그 사물이 보여주는 이미지 또는 상징인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뭘 욕구해요? 그 사물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 그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A에서 얘기하는 건 명품 가방 그 자체를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삼으로써 그 명품 가방이 주는 부유한 이미지를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사물의 기표는 바로 뭐예요? 바로 상품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품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돈 주고 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 말이네요. 1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바꿔치기의 방식으로 오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 많이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17번은 오답률 3이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맞춘 친구들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 72.7%의 친구들이 틀린 문제예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틀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고 맞췄으면 수고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얘들아, 자연 발생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유는 자연 발생적인 욕구도 아니고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실상 강제된 욕구. 그러면
누가 강제하는 걸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강제하느냐? 바로 기호는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결정이 되잖아요. 즉, 무엇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 상징 체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상징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상징 체계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 우리가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 나와 있는 뭔가 예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징 체계가 달라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욕구도 달라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착용한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게 되게 불티나게 팔리고 인기 상품이 되는 것도 사실 그 드라마 속에 나와서 홍보가 된 것도 있겠지만 보드리아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주인공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람들도 그 이미지를 사고 싶어서 그걸 따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겨서서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상징 체계의 변화에 따라 욕구도 변한다고 얘기했죠. 상징 체계를 변화시키는 건 바로 뭐예요? 옆으로 보겠습니다. 사물의 기호 가치인 거죠. 사물의 기호 가치가 변화하면 사회적인 상징 체계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상징 체계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의 욕구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상징 체계 변화에 따라 유용성이 변화한다. 유용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물건의 기능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기능은 물건을 만들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물이 주는 이미지가 변화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사물에 대한 욕구는 사람마다 다른 건 맞는데 근데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제된 욕구에 따라서 뭔가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어요 하는 건 사실 내가 자연스럽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게 좋다, 예쁘다, 유행이다 하니까 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2번은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틀렸죠? 자연 발생적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제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5번입니다. 의미와 욕구가 독립적이다라는 건 서로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글은 상관이 매우 있다라고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본문과 관련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때 대중매체는 무슨 역할을 해요? 사물이 주는 의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욕구를 강제시키는 것이죠. 그죠? 자, 밑으로 볼게요. 그래서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추상화가 됩니다. 즉,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고 요컨대라는 말 나오면 집중하셔야 돼요. 왜? 요약하건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글 읽다가요. 요약 나오면 좋잖아. 이런 거 얼마나 고마워. 자, 요약하자면 특정 사물에 대한 욕망은 바로 뭐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강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요 하는 건 내 마음이 스스로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강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서 문제 풀어갈 건데요. 19번 가겠습니다. 자, 보드리아르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야? 내가 가진 욕구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니라 사회에서 강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실 거예요. 밑줄.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게 있을까? 보드리아르 입장에서 봤을 땐? 왜냐면 보드리아르는 계속 뭘 얘기해요? 너희들 사실 너네가 사고 싶다고 하고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대중매체를 통해 너네 강요받은 거야. 너네 배운 거야. 습득한 거야.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보드리아르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아, 제가 분홍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보드리아르와 이 보기 내용 사이에서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물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성은요, 말 그대로 진짜 개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받은 욕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바꿀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당신의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광고 문구는 개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지향을 보여줍니다. 얘들아, 차이를 보여준대. 뭘 통해서? 네가 뭘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대요. 그럼 얘들아, 이거 뭐예요? 소비를 통해서 차이를 부각시키고 싶어 하죠. 이건 누가 얘기했던 거야? 보드리아르가 얘기했던 겁니다. 따라서 제가 분홍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보드리아르 입장에서 봤을 땐 반대하는 입장일 거고요.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보드리아르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이란 개인이 소속되길 바라는 집단의 차별화된 속성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바라는 욕구는 사실 내가 속하고 싶어하는 집단에 주는 이미지를 내가 사고 싶어한다라고 얘기했으니 1번 맞어요. 맞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소비사회에서 사물을 통한 개성의 추구는 얘들아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기호가치에 대한 욕망을 통해 사물을 구입해서 개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2번 맞네요. 3번입니다. 여기서 요 말 때문에 틀렸어요. 밑줄.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얘들아, 보기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보드리아르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너네가 생각하는 개성이라는 건 다 사회가 주입시킨 거야. 너네 착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까 전에 차이를 만들고 싶고 소비를 통해 드러내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낸다. 맞는 말이죠. 게다가 광고라고 했어요. 광고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의 이런 욕망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전달된다라고 얘기했으니 4번도 맞고요. 5번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따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요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5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19번 문제는 정답 3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그래서 80%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매우 헷갈리는 건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출제됐을까요? 바로 여기 분홍색으로 제가 밑줄 친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요. 보기와 보들리아르 사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의 핵심적인 지문들은 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에서 출발을 해요. 따라서 지문을 읽으실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걸 꼭 집중하셔서 고민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남은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자, 16번에요. 정답 골라보실 건데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보드리아르예요. 개인에게 욕구가 강제된다. 맞는 말이죠. 사회가 욕구를 강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소비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더 부각시키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소멸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남은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왜요?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징 체계. 바로 이게 뭐였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기호 가치가 되는 거고요. 이 기호 가치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에. 그렇죠. 이 기호 가치가 사용 가치가 되는 건데 이 사용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걸까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 위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한다? 개념과 개념 사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문제에서 출제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